그러면 앞에 이제 전력 품질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럼 전력 품질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역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역률에 관련돼서는 많은 걸 알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역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그림을 제일 많이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맥주잔인데, 보시는 것처럼 맥주잔에는 맥주 거품과 실제 맥주가 있습니다. 이 맥주 전체 양을 저희는 어페런트 파워, 즉 피상 전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 거품이 낀 걸 리액트 파워, 무효 전력이라고 하고 있고, 그 밑에 실제 맥주, 시원한 이 맥주를 액티브 또는 리얼 파워라고 해서 유효 전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상 전력 말 그대로 보이는 모든 전력이고, 리액트 파워, 무효 전력 말 그대로 의미가 없는 전력이고, 밑에 이제 유효 전력에서 실제로 저희가 쓸 수 있는 전력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전체 맥주 중에서 이 실제 맥주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거를 역률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거품 없이 정말 생으로 맥주가 다 있다면은 저희는 거품 없는 맥주, 즉 진또배기 맥주라고 할 수 있죠. 해서 1이라 하고, 이 거품으로 꽉 찬 맥주, 이 거품밖에 없는 맥주죠. 그런 맥주를 저희는 이제 역률이 정말 안 좋은 역률이 안 좋은 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사인 그래프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전체 보이는 이 값을 저희는 이제 피상 종류라고 하고 있고, 이 밑에 보이는 이 값을 유효 전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이 Q가 당연히 무효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피상 전력 중에서 유효 전력, 이 유효 전력이 어느 정도 비율이냐를 코사인 값으로 나타낸 게 바로 역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S값은 피타고라스 공식으로 의해서 이 제곱과 이 제곱과 루트를 세운 값이 될 것이고, 파워 팩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말로는 역률이죠. 이 역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사인 값이 바로 역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이 맥주잔에서 거품이 가득 찬 게 아니고, 그 반대로 맥주잔에 거품을 걷어내는 게 목적이고, 그렇게 되면 역률이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역률을 방해하는 요소가 총 3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2가지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유동성 부하, 그리고 용량성 부하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저항값입니다. 역률이 안 좋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거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 이거는 전압 그래프입니다. 이게 바로 전압 그래프이고, 그리고 이 옆에 이 따라오고 있는 게 전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도 당연히 이렇게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겠습니다.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압과 전류가 분명히 차이는 있긴 하지만 같은 시간대, 같은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역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렇게 전류와 전압에 뭔가 뒤틀린 값들은 이제 점점 역률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통 전압보다 전류가 늦는 경우에는 저희는 지상 역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인덕터 혹은 유동성 부하가 많아져서 전압보다 전류가 늦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캐패시터를 보통 저희 컨택터라고도 하죠. 캐패시터를 이용해서 역률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진상 역률입니다. 반대로 용량성 부하입니다. 컨덴서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전압보다 전류가 빠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빠른 경우이기 때문에 똑같이 캐패시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유동성 부하인 리액터를 사용해서 역률을 보다 낮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률에 관한 법률입니다. 글자 굉장히 작고 무슨 내용인지도 알기가 힘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이게 바로 저희 세금, 저희 금액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글자가 작고 내용이 많습니다. 시간으로도 이렇게 나누고, 지상 역률이니, 글자는 안 보이시겠지만, 지상 역률이니, 아니면은 또 여기 또 시간이 나누고, 또 보시는 것처럼 퍼센티지도 되게 많습니다. 0.2도 있고 90도 있고, 이게 뭘까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제가 그냥 한눈에 보실 수 있게 가도성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9시부터 23시입니다. 보통 이제 공장이 돌아가는 시간들, 부하들이 최대로 돌아가는 시간들이죠. 그때 같은 경우에 90%가 바로 스탠다드입니다. 이 90%보다 만약에 역률이 좋다, 즉 빈 맥주잔에서 거품이 적고 실제 맥주가 많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1%당 0.2%를 감액을 해줍니다. 페널티가 아닌 어드밴티지 주게 되는 거죠. 감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치가 95%까지입니다. 즉 95%보다 더 좋아져 봤자 더 이상 감액은 없기 때문에 저는 보통 요청을 할 때 95%를 가장 베스트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0%까지 가는 것은 이상적인 경우니까 잘 없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기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액을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95%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반대로 1%당 0.2%의 추가, 다르게 말하면 페널티를 먹게 됩니다. 60%까지입니다. 이러한 금액들이 사실 절대 작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그리고 이러한 퍼센테이지를 지키기 위해서 한전에서도 90%를 스탠다드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조파입니다. 이제 고조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조파란 무엇인가? 네,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인 주파수를 합친 주파수, 주파수라는 단어가 이 짧은 문장에 3번이나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만큼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60Hz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1, 그리고 이제 5배수인 300Hz, 그리고 F7인 7배수인 420Hz입니다. 이러한 주파수들의 합들을 보신 것처럼 여기에 하나, 사실 1, 5, 7이지만 당연히 중간에 3도 들어갈 거고 2, 3, 4 있지만 주파수라는 것은 정수배인 주파수를 합친 주파수이기 때문에 보통 3의 배수로 가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주파수를 전부 다 합치게 되면은 사실 하나의 주파수인 줄 알았지만은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주파수의 합을 나타내고 이 프리즘을 놨던 거고 이 프리퀀시 도메인과 타임 도메인으로 각각 나눈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조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수배들의 주파수들이 합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고조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역률과 굳이 나눠서 설명을 드리냐면은 보시는 아까 앞에서 제가 가지고 왔던 그림입니다. 맥주 컵. 네, 이제 익숙하실 텐데 이제 밑에 그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이 D값입니다. 이 D값에 의해서 요즘에는 고조파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위에 한 것처럼 이 P값은 이 밑에 이 P값과 그대로 대응이 되고 그리고 이 Q값은 여기에 또 Q값이 그대로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이 S값은 이 녹색 선, 이 S값이 되게 되는데 이 위엔 없었던 이 D값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D값은 말 그대로 고조파에 의해서 생긴 파워 팩터에 영향을 주는 값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코사인을 최대한 작게 하기 위해서 이 맥주의 거품을 없애기 위해서 이 값을 Q값을 줄이는데 주력을 했다면 이걸 아무리 줄여도 어느 순간부터는 역률이 좋아지지 않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건가 했더니 이 D값 때문입니다. 이 값을, 이 Q를 아무리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 값이 존재하는 한 이 코사인 세트는 절대 1이 될 수 없고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D값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구나. 그럼 이 D값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땐 이게 바로 고조파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악영향이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글자도 작고 잘 안 보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맨 처음 고조파가 발생의 원인은 비선형 부하입니다. 앞에 있었던 리액터 캐패시터는 선형 부하인 거에 비해서 이거는 비선형입니다. 말 그대로 위상차가 없는 그러한 것들의 값들인데 이게 어디서 발생되느냐라고 할 땐 보통 다이오드가 있는 모든 제품에서는 다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컨버터가 특히나 많은 고조파를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미컨버터에서는 어떤 고조파가 생기는지 그리고 6펄스짜리, 12펄스짜리에서도 각각 예시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예쁜 그래프여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쭈글쭈글 하게 되어 있죠. 이거는 절대 위상차와 관계없이 이러한 고조파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캐패시터나 리액터로 인해서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조파 비선형 부하들은 그럼 도대체 어디에 있어? 우리가 쓰고 있는 공장에는 어떤 것들이 지금 비선형 부하를 가지고 있는 거야? 혹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집, 건물에서는 어떤 게 비선형 부하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보통 가정집에서는 텔레비전,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 LED나 컴퓨터입니다. 여기서 제일 제가 잡고 싶은 건 이 LED 등입니다. 요즘은 점점 다 LED 등으로 바꾸고 있고 바꿔야 되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LED 등에는 엄청난 고조파를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 등을 많이 쓰고 있는 연구실이라던가 아니면 학교나 공장 같은 경우에서 LED 등에서 많은 고조파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입니다. 용접기, 아크 또는 유도로, AC 또는 DC, 모터형 인버터입니다. 공장에서 가장 많이 고조파를 함유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인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버터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전력 컨버터를 하는 게 많은 제품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조파가 많이 일어나고 이거와 똑같은 예시로 UPS도 있습니다. UPS 같은 경우도 IGBT를 사용하다 보니 컨버터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조파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어떤 식으로 고주파가 발생되는지, 왜 VSD나 UPS에서는 어떤 고주파가 발생되고 LED 등에서는 어떤 고주파가 발생하고, 그리고 컴퓨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랩탑에서는 왜 고주파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다이오드들로 각각 설명을 드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그리고 너무나도 전문적인 내용이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주파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THDI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 하면 Total Harmonic Disruption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모든 고주파를 다 합친 거를 분모자해 놓고, 그리고 기본파를 분모해 놨을 때 이게 얼마나 많은 고주파가 함유되어 있느냐, 이 값을 이제 THDI라고 합니다. 전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THDI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엔 점점 대두되고 있는 게 TDD입니다. Total Demand Disruption이다. 이 값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정해진 시간에 최고의 부하에 있을 때 고주파가 얼마나 함유가 되어 있느냐를 할 때 TDD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THDI를 보다 왜 요즘은 TDD가 더 많이 대두되고 있고 이용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Y축 같은 경우에는 전류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THDI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얼마나 로드가 달려있냐에 표시되어 있고, 이 빨간색 선은 RMS 값입니다. 실제 전류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녹색 선은 하모닉스, 즉 얼마나 고주파가 함유되어 있냐인 거고,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 THDI입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되게 재밌는 점이, 분명히 고주파인 I 값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약간 밑에 당연히 부하가 줄어들면은 이제 약간 줄어들지만, THDI 같은 경우에는 이 고주파 함유량과 상관없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전류량은 줄어들었지만 THDI는 늘어납니다. 왜냐? 기본파는 줄어들었지만 고주파가 그대로라면 분모가 줄어들면 THDI는 높아집니다. 즉 100% 다 돌고 있을 때 THDI는 3.6%였지만 20%밖에 돌리지 않으면 8.6%가 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도 제가 어느 한 사이트를 방문을 했었는데 THD 값이 막 20%, 30% 넘쳐난다고 저한테, 이게 왜 그런 거냐, 너희가 알려준 제품을 사용하면 분명히 THDI 값은 줄어든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도 왜 그런지 가서 살펴봤더니 장비가 꺼진 상태였습니다. 장치가 꺼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류는 0. 몇 암페어밖에 흐르지 않은 상태였고, 거기서 고주파는 여전히 계속 적은 값으로 유지됐지만 기본 값인 전류 자체가 적다 보니까 THD 값이가 갑자기 확 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안에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는 고주파 값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돌고 있는 전류 값에 대비하여 고주파를 설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THDI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객관적인 사실을 주지 못하고, TDD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 안에 최대 부하량을 해서 THDI 고주파 함유량을 알려주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최대 부하 때 고주파량이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뭔가 값을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솔루션을 생각해야겠네와 같은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줄 수 있는 게 TDD이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 자체가 THDI보다는 TDD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주파의 영향입니다. 사실 역률이 줬던 영향, 그리고 전력 품질이 줬던 영향과 매우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제가 말한 과도한 열방생과 변압기 과열이 생길 수 있고, 근데 이건 엔지니어들이 봤을 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고, 이제 사용자가 봤을 때 그렇지만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카펙스와 오펙스에 둘 다 당연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 오펙스라고 하죠. 당연히 이제 증가된 유지 미수 비용과 고체 비용이 있습니다. 전력 품질이 좋게 되면은 아무래도 장비를 더 오래 쓸 수 있고 유지 보수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운영비 쪽에서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리고 투자비도 여기 쪽에서도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품질이 좋지 않으면 시스템 용량이 늘어나야 되고, 시스템 용량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건데, 애초에 전력 품질을 좋게 만듦으로써 용량을 적게 쓸 수 있게 만들면은 그에 대한 투자도 적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쪽에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이제 현장을 보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류를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변수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압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이하면 저는 사실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고 오작동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5%에서 한 8% 정도 되면 고주파가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작동의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8%보다 보통 높으면 저는 그래서 8%와 5%를 중점적으로 제일 많이 하게 되는데 8%로 넘어가게 되어버리면은 중요한 고조파들, 즉 이제 전력 품질에 악영향을 다이렉트로 줄 수 있는 고조파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고 당연히 오작동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엔 전류 쪽입니다. 전류 쪽은 좀 더 관대합니다. 10%가 이하로 작동을 하고 있으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굉장히 저는 보통 한 5% 이하로 하면 굉장히 잘 전력 품질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5%에서 10% 정도면은 만약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투자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우선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10% 이하가 된다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와 30% 사이가 되면 이제 슬슬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조파가 어느 정도 발생됐고 오작동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가 넘어가게 되면 사실 그 전에 뭔가 문제가 이미 본인들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30%가 넘어가게 되면 굉장한 소음도 많이 생기고 발생하는 열도 많아지기 때문에 오작동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0%와 5% 정도로만 유지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역률과 고조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솔루션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역률이 얼마고 내 고주파가 어떤 차수에 뭐가 발생하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했을 때는 맨 처음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터, 계측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슈나이더에서 나오는 아이온 9000, PM 8000, PM 5000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분석을 굉장히 분해 능력 좋고 그리고 정밀도도 굉장히 높은 미터로 시기 때문에 PQ 미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터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 모니터링을 한 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리포트를 내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저희 슈나이더의 PME와 PSO와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미터에서의 관련 이 미터 즉 계측기에서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사용자들에게 분석을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리포트를 해주는 게 바로 PME와 PSO입니다. 그러면 세그와 스웨, 인터럽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제 솔루션은 UPS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그리고 고조파 필터인 슈나이더 고조파 필터인 아큐사인이 있습니다. 저희 아큐사인 같은 경우는 PCS 플러스, PFV 플러스, PCSN이 나눠져 있고 이러한 제품들로 저희는 이제 세그와 스웨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트랜짓 같은 경우는 SPD가 있을 거고 플리커와 같은 경우에는 고조파 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파도 당연히 고조파 필터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커런트 언밸런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파워 팩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캐패시터나 아니면 리액터, 당연히 캐패시터 뱅크로 잡아내고 있고 고조파 필터로도 충분히 역률을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조파 필터가 무엇이길래 하느냐 했을 때 사실 만능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패시터와 리액터의 역할도 당연히 할 수 있고 고조파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역률 그리고 고조파를 둘 다 잡아낼 수 있는 건데 소스 쪽에 분명히 저희는 전력 품질이 좋은 게 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부하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조파들 때문에 이렇게 이쁘지 않은 사인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그럼 이러한 것들을 고조파 필터는 감지를 합니다. 이걸 감지를 해서 이러한 값을 만들기 위해서 상쇄되는 파형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파형과 지금 부하에 가지고 있는 이 파형을 합치게 되면 이쁜 이런 파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고조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전력 시스템에 가서 이제 자기가 충분히 이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많이 찌그러진 부분은 보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이제 필터 역할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쁜 사인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고조파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강의를 이제 곧 마칠 텐데 사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역률과 고조파에 관련된 심화적인 내용이라던가 혹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이러한 내용은 저희 슈나이더 아카데미의 역률과 고조파에 대한 강의가 따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고조파 필터의 시연 영상만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배경음악이 멋있게 들어가 있는데 배경음악 넣으면 제 목소리가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서 이제 뺐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전력 품질로부터 너한테 돈을 훔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이제 고조파가 들어가 있는 전류 모양이었습니다. 보이시죠? 굉장히 찌글찌글찌글합니다. 근데 저희 고조파 필터로 이제 THDI를 0% 했을 때는 네, 보이셨죠? 아까 찌글찌글한 게 이렇게 이쁘게 됐습니다. 그리고
THDI 값도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되겠습니다. 저희 HMI 같은 경우인데 HMI가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원하는 값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3%로 원한다, 5%로 원한다 했을 때 그에 맞게 바로 설정이 되고 그래프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3%로 맞췄죠. 그러면 찌글찌글하던 게 바로 3%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네, 이번엔 0%로 맞췄으니까 0%에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필터가 동작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역률과 고조파에 관련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슈나이더의 이성호 매니저였습니다.